간밤 미증시는 주요 기업들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종가 사상 최고치, 또 나스닥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현재 기업들의 깜짝 실적에 좀 환호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보니까 주가 상승과는 좀 다른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 글로벌 공급난의 여파를 좀 피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경제에도 공급난의 여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가, 원재료 가격 인상이 되고 있죠. 시장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 그리고 코스닥도 1,000선 무너졌다고 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실적이 곧 기업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기업 본연의 가치에 좀 충실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그런 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빠지고 있지만 분명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핫 이슈와 함께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머선 119 먼저 은별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은별캐스터 고. 네, 머선 129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이슈들,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역시나 공급 대란을 피하지 못하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간밤 애플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834억 달러로 공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 평균이 85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은요, 무려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악재는 아이폰의 부진이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아이폰의 매출액을 415억 1천만 달러로 내다봤는데 실제로는 388억 7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공급 대란으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미친 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다만 판매량은 4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연말 쇼핑 시즌이 낀 4분기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탄탄한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4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슨 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무슨 일은요. 수소의 백고동이 울산에서 오늘 울렸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2시 울산에서 수소 선박 시운전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울산은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소형 선박 개발과 관련해서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수소 선박에는 빈센과 HLB 등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선박 충전소에는 JNK 히터 그리고 덕양 등 4개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친환경으로 운전이 되는 수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와 그리고 전기 배터리 2가지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3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박도 이렇게 수소 충전소를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SG닷컴과 롯데온 등 그룹의 계열사를 총출동한 연간 최대 할인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 게 이런 할인전이 열리면서 실제로 이게 느껴지는데요. 연말 소미 대목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SSG닷컴 같은 경우에는 주말인 30일과 31일 양일간 2021 대한민국 쓱데이의 본행사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소비주들이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산타랠리가 점점 더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머선 119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머선 일 중에 우리 이성웅 이사께서 눈여겨본 이슈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네, 어떠세요? 잘 사세요, 그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네. 뭐 기존에는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구매를 확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예전에는 쓰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네. 뭐 비교도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그 앱의 발달도 그렇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확대됐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오프라인보다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보니까 구매율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많이 증대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시고 또 연령층 높으신 분들도 점점 온라인 구매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자 마침 이슈를 그렇게 뽑아주셔서 여쭤본 거고요. 이제 뭐 양사죠. 유통계 거대 공룡들인데 최대 할인전 이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연말로 가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와 같은 대규모의 그 쇼핑 시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소비의 촉진 측면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오프라인 쪽으로 소비 판매가 이루어졌다가 하면은 이제 앱 기반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해서 소비의 확산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행사 같은 경우도 앱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지만은 적극적인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아직 온라인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요. 단순히 기업 실적으로 저희가 빗대서 비교를 한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촉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눈으로 실적은 올라오지 않겠지만은 앱을 이용한 이용자라든지 추가적으로 이 기존에 이용 안 했던 이용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를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 고객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가 부각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소비에 조금 더 온라인 침투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요. 뭐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 행사가 뭐 소비주라든지 유통 쪽 그리고 온라인 소비 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한번 이렇게 온라인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쿠폰이라든지 또 적립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번 이제 가입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이슈에서 어떤 좀 테마들을 좀 뽑아보셨어요? 이게 그 코로나 시즌과 그다음에 현재 조금 나아지고 있는 시즌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선식품 배송을 이용했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그 장을 보는 형태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었고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구매하는 그 스타일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비대면 쪽으로 구매하는 측면이 확산이 되었고요. 네. 근데 이 구매하는 측면이 확산이 되다가 더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쪽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행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안에서 그 온라인 구매가 뭐 공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신선식품까지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에서 새롭게 좀 돋보일 수 있는 산업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그 테마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이클이 돌았을 거잖아요. 신선식품 배송 같은 경우도 그 실적의 피크를 저희가 논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은 둔화되는 단계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뭐 한두 개 업체가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다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 테마의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그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도 한번 그 현재 짚고 넘어가면 좋을 네. 것으로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지만은 약간은 그 시장 점유율 파이로 저희가 좀 갈라볼 수 있는 신선식품 배송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약간 변형돼서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예, 온라인 쇼핑까지 요 세 테마 같은 경우를 살펴봄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마 또 신선 이 제품들 그 배송해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직접 가서 그 내 눈으로 보고 이제 사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받아보면 사실 기대 이상까지 아니어도 기대 이하만 아니면
사실 괜찮다 정도였는데 사실은 꽤 괜찮고 또 사실 그 요리 못 하시는 분들 밀키트 제품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뭐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들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이런 구매를 욕구를 좀 더 부추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뽑아내신 이런 테마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쪽은 어느 쪽인가요? 네, 이 뽑은 테마 중에서 네. 제일 선호하는 거는 신선식품 역시, 배송 네, 쪽입니다. 저희가 그 양날의 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많이 침투가 이루어진 상황, 저희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점에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증대 요인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가 기업 실적을 생각을 할 때 매출 같은 경우가 특정 허들을 넘어서면은 이익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신선식품 배송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레버리지 효과 구간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강하게 성장하는 거를 그 코로나 시즌 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 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상황에서 코로나가 둔화되면은 이게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피크 같은 경우는 그 성숙기를 넘어서 이제 그런 단계, 그 과점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성장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약간은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서 주요 지표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시장 점유율로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초기 단계 같은 경우 시장이 막 그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때는 시장 점유율보다는 매출이 크게 그 달마다 성장하는 네.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른 단계죠. 그 월별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빠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대기업도 침투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네네.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최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 이런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 그 전방에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배송을 할 때 뭐 들어가서 포함하는 포장재라든지 네. 아니면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라든지 냉장재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한번 움직였지만 향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의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에 코로나가 굉장히 그 극심했을 때 저온 유통 관련한 그 종목들이 네, 굉장히 또 올랐었거든요. 네. 또 그때 왜 그 백신 뭐 유통에 있어서 네. 저온 중요하다 막 이런 또 이슈가 부각될 때 그랬었는데 자 그럼 관련 종목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하나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배송할 때 필요한 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박스로 이루어지고 뭐 물론 본행제도 있지만은 박스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일단은 박스와 관련된 제지업체를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런 배송 안에 들어가는 드라이 아이스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물질을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온 오프라인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실적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증대될 수 있는 기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일단은 드라이 아이스와 관련된 태경 태경 케미컬입니다. 그 주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뭐 쿠팡 상장의 이벤트도 있었고 마켓컬리가 달마다 성장하는 그런 측면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강한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 그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계절성에서도 드라이 아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 강하게 상승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주가가 이와 같이 강하게 나타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좀 외면이 된 단계입니다. 네. 그 신선식품 관련해서 워낙 테마들이 한번 상승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기업들이 한 번 더 이벤트를 받았다고 하면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IPO가 이제 확정이 됐다 보니까 상승이 나타났어야 할 텐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왔고 네.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 시즌의 주가 수준 단계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네. 하락을 해 있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비추어 봤을 때 비수기 단계에서 바닥이 되는 영업이익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실적과 시가총액을 대입해 봤을 때 13,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측면에서는 이 기업 살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세아 제지입니다. 네. 저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고 맞아요. 있고 이게 그 한 가지 가격 요인 인상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봤죠. 예, 그렇죠? 네. 한 가지 요인으로는 그 골판지 쪽을 생산하는 기업 자체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아, 이게 네. 단기적으로 그 이익이 나머지 업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 네.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생산을 하지만은 이 단가 자체가 아무래도 공급도 타이트한데 수요까지 더 터져버리다 보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5월에 피크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맞물린 이벤트였었는데 최근에는 예, 골판지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잖아요. 뭐 최근 뭐 한 열흘 상간에는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상승 예, 예. 추세 아시아 제지는 예. 그렇죠. 오늘 조금 빠지고 있지만요. 예, 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인지를 해야 될 게 그 골판지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또 시장에서 일부 네,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주가는 한 42,000원 선 바닥을 형성했다가 한 10% 정도 상승을 네. 한 모습이고요. 네. 그 수요 자체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과 그다음에 이러한 뭐 배송의 피크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다시금 레벨업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네. 아까 드라이 아이스와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관심도를 높게 갖고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는 어떨까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크게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크게 상승하는 측면도 없고 크게 하락하는 측면도 없는 소위 말하는 무거운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일단 차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주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명확하게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24만 원대 정도에서 뭐 한 28만 원대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는 논외로 이때 이벤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뭐 신세계 같은 경우가 그 입찰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 기업 입찰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발로 좀 상승한 요인이 있었고 그 추가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부각되기 이전이지만은 그 백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뭐 때. 접종이라든지 네, 네, 그러한 네, 네.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와 같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논외로 현재 구간은 저희가 박스권임을 명백하게 기억을 하되 주가적인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과 가까이 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주가만 봤을 때 저희가 다음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은 뭐 박스권 하단이라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해야 될 텐데 네. 저희가 초입에 짚고 넘어간 것처럼 그 이제 본격적인 연말 소비 대목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의 회수 측면에서도 하반기로 갔을 때 더욱 좋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그 큰 포인트 자체가 제가 시장 점유율이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오아시스라고 이제 신선식품 배송을 네. 하는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9월에 월간 순이용자가 한 31만 5천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석 달간 한 2만 명 정도가 하락을 하는 추이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3만 명이 마켓컬리에 일부 유입이 되고 그 신세계 SSG 마켓으로 나머지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물론 롯데도 있지만은 제가 단적으로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마켓컬리가 한 277만 명 정도. 근데 신세계 SSG 마켓이 220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 후발로 어떻게 보면 그 신선식품이라든지 그 배송은 출발을 했지만은 그 이와 특화된 기업
것과 필적하게 수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활성화 소비가 될 수 있고 그 온라인이라든지 이 부분도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박스권 하단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후 계속 시장 점유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이에서는 크게 꺾이는 요인이 없거든요. 워낙 그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집행을 한 상황이고 네, 하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와 연관해서 하반기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지금 세 종목 봤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가장 선호하신 종목 신세계로 보시는 부분인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이 신세계의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보죠. 예, 그 포인트만 놓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큰 부담 없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만 4천 원 정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빠질 요인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온라인도 그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활성화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가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와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를 뽑고 그 안에서 테마도 잡아봤습니다. 신세계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제안해 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주말 기분 내기에는 양시장 모두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 수급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현 캐스터.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이 1000스탁 3000피 아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오늘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또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면서 실적 예상치 하회로 인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분위기로 또 시장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요. 또 연말 되면 기관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나타나죠. 때문에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그래프 보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랑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장 초반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오후장 되면서 장중에 저점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70선 등락 이어가면서 1%대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앞서서 제가 뭐 개인들이 기관들의 뭐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연말 되면 그리고 말 되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기관 역시 5,500억 원가량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 6천억 원가량 매도세 강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990선 이탈 가능성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갈지는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150억 원가량 매도세, 외국인은 강하게 좀 러브콜 보내면서 3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5장 들어서요. 뭐 정치 테마 그 안에서 윤석열 테마주가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대선에는요, 뭐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윤석열 관련주 안에서 덕성, 서현, 덕성 우선주가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마성이 있는 만큼 급등락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시멘트주는 이틀째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한일시멘트 14%대까지 슈팅 쏘아 올리고 있고요. 그 위로 보시면 아시아시멘트 5%대, 밑으로는 삼표시멘트도 4%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관련한 시세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5장에서도 시세 강하게 나타나네요. 비덴트 17%, 위제트는 10%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가는지 전문가분들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미르마야 4가지라는 순서인데요. 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강남금융센터 DB금융투자지요. 김병수 PB, 그리고 자,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반가운데요. 네. 자, 이 위메이드 참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위메이드지만 폭주하고 있네요. 네, 이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네,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위메이드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뭐 NFT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죽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또 NHN과 MOU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면서 뭐 NHN도 장중에 조금 급등이 나왔고요. 또 쌍용정보통신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회사들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르포가 또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속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겹겹이 호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주가 이제 사실 게임만 잘 돼도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관련된 게임주들 보시면은 좀 엄청나게 급등 나온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날개를 좀 달고 있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P2E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봤을 때 또 새로운 시장으로 열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이런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메카 자체가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현금성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좀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NFT 불가능한 토큰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NFT 물론 NFT가 상용화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대체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에 굉장히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은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 물론 신규로 진입하기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 겹겹의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더불어서 또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진 위메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 김병수 PB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3일 전에 좀 급등을 보였고 이틀째 좀 조정을 보이고 오늘 오전에 기억나시겠지만 5%가량 상승을 보이고 좀 아쉽게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LNG 운반선 계약의 수주가 연거푸 터지게 되면서 일주일 새에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공시하게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버뮤다 지역의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9천억 원의 가량에 수주했다라고 25일에 밝히게 되고 한 척당 뭐 대충 2,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주 실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주일 새에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에 많이 오르게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좀 관심을 받은 이유가 삼성중공업이 유상 청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의 주요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고 6개 계열사의 출자 금액이 총 2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좀 주가가 올랐다가 뭐 아쉽게도 오후에는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 뭐 두 전문가께서는 조선과 또 이제 게임 쪽
오늘 시장의 단연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종목을 포착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0.1%대 상승하면서 6,39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위메드 또한 14% 계속해서 연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9일 또 금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자 양시장 마감 종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면 참 마지막에 이렇게 시세가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금요일 날에 좀 많은 분들이 쉬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연말 같은 이유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어제와 흐름이 비슷하네요. 3,025선에서 출발했고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깨고 내려갑니다. 고가는 3,030선까지 터치했지만 20선, 그리고 10선, 그리고 3,000P가 붕괴되면서 2,970선에 안착하며 1.29% 하락으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에서 강하게 좀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메리츠증권을 이 종목들을 좀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가 삼성중공업 쌍방울을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중 차트, 그다음 코스닥의 1중 차트입니다. 시가는 1,004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1,005선, 시가와 고가의 차이가 0.01% 거의 나지 않았죠. 저가는 991선까지 오늘 저가 부근에서 등락 이어가면서 0.78% 약보합권으로 거리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가 보면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장바구니 보겠습니다. 리파인, GNBN스, 엔진이 키이스트를 매도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선주 계속해서 좀 투자해도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다 오름세 나타내면서 좀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HNH도 9%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하위권 종목들 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악재로 인해서 오늘 신풍제약은 장중 신저가 기록하며 우선주, 본주 모두 다 주르륵 밀려났고요. 이제는 원어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진 걸까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 우선주 8%, 남양유업 7%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6%대 약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미국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훈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한송네오텍은 29.73%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인테크, KPTU 모두 다 오름세 나타내며 관련주도 흐름 좋았습니다. 위메이드도 오늘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4%대까지 슈팅 쏘아 올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 지어소프트, 덕산, 네오룩스 각각 지금 보시면 8%, 7% 약세 움직임 보이면서 거래 마감하네요.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할 만한 종목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보고 계신 종목 3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 찍은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제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다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엔 좀 용이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역대급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철강 감산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4분기 쪽에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2분기 꼭대기 부분에서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좀 덜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좀 주가의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이런 수요도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흐름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업황에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주문 자체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전히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신사업 그리고 모멘텀들은 좀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실적이 좀 튼튼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눌림 현상들이 좀 나왔을 때 차곡차곡 모아가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수 PB님, 다음 주는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B 하이텍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DB 하이텍은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8인치 반도체를 위탁 생산, 파운드리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이 아마 내년까지도 굉장히 이어지면서 파운드리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아예 2021년 실적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1년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로 낼 거로 예상됐고요. 2020년과 비교해서는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47%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부족 자체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17%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운드리 쪽 생산하는 이런 빅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인치 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정상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 뭐 노후 설비를 고도화한다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비 투자를 비교해도 올해 약 200억, 300억 줄어들 것이고 연간 5천억 규모의 영업이익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DB하이텍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 요 반도체 웨이퍼를 표현하게 되는데 연간 대주 160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사의 뱅가드가 한 290만 장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데 올해 PER이 23배인 점을 고려할 경우에 DB하이텍의 PER이 한 10배 정도, 10배 내외 정도의 PER은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지금 6만 원 이상 오른 상태에서 57,000원, 57,500원대까지 오늘 종가 57,500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요.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500원 내외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은 목표가 67,000원 일단 전고점으로 잡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올렸고 또 기대가 되는 두 종목입니다. DB 하이텍하고 현대제철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초가를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유진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내달 1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8인치 파운드리 업체 키파운드리를 인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 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위드 코로나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틀인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우선 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과 카페부터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을 운영시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때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 개편 이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2단계 개편 때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1차와 2차 개편에서 수도권을 10명, 비수도권을 12명까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적용이 되고요.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 당분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는 거군요. 그런데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번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모든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인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요양병원 등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이런 방역 패스는 다음 달 1차 개편부터 적용이 되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2차 개편 이후 지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백신 사각지대로 불리는 청소년에 대한 적용도 궁금해지는데요. 학원 운영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학원에 현재 적용 중인 22시 영업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는 유지하고 수능 이후인 22일부터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백신 미접종자와 연말 연시 사적 모임 증가, 또 밀폐 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 등으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통업계가 다음 달부터 약 2주간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가전, 패션 등의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국민 소비 진작 행사입니다. 올해는 1,80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할인 대전을 앞두고 방역 관리와 소비자 만족이란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유통업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일과 이번 페스타를 동시 기획한 롯데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현대자동차의 신형차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는 올해 가전 부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을 연중 최대 혜택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시즌 제품과 역시즌 제품을 동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은 삼성, LG, 위니아 딤체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신세계는 의류 제품 세일 행사를, 현대백화점도 전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데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 기간 동안 국내 카드 승인액이 2019년과 비교해 6.3% 증가했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각각 5.4%,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 등에 여전히 제약이 많고 지난해 높은 성과로 역기저 효과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이제 업계들의 반응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도 조금만 증가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2021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매우 거세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80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사용량은 195.4기가와트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 배터리 탑재량을 비교하면 중국 CATL이 60.9기가와트시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에 3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CATL의 점유율은 30%를 돌파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6.5기가와트시로 2위를 지켰습니다. 점유율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23.8%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모델 Y와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하 2 등의 판매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같은 기간 CATL과 점유율 0.2%포인트 차로 박빙의 1위 경쟁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점유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내 업체 간 순위 역전도 나타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 이달 출범한 SK온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니로, 메르세데스 벤츠 GLE 등의 판매 급증에 힘입어 한 계단 올라선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폭스바겐의 이 골프 판매가 급감한 여파로 2계단 하락해 6위를 기록했습니다. SK온의 역전을 허용한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상위 10개 업체 중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200%를 넘은 3곳이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합계는 45.5%로 33.8%를 기록한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1.2%포인트 차이였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점유율 경쟁에서 우리 업체들이 밀린 겁니다. 향후에 배터리 수요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전망이나 예측이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 캐파를 늘려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공장이 이제 어디가 뭐 하나 더 지어지고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 차이가 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K배터리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경쟁력을 배양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7년 전 경영난 때문에 매각해야 했던 키파운드리를 인수합니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키파운드리의 모체는 1979년 설립된 LG 반도체로 1999년 현대전자와 합병하면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됐습니다. 이후 2004년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된 바 있습니다. 키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8인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혜원 앵커가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빅머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